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이 영상은 겨울 동안에 비닐하우스에 있다 보니까 매화가 일찍 피고 거의 이제 져가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를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매화는 우선에 잘 보시면 꽃받침이 이렇게 연두색. 지금 이제 꽃이 피는 동안에 제 전시실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햇빛을 못 봐서 다소 좀 옅은 색깔을 띱니다만, 평소에 햇빛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이 색깔보다 조금 짙은 빛을 띠겠죠. 이 품종을 월영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월영인데 달 그림자란 뜻이죠. 달월자 그림자 영자. 근데 현재 이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름을 보면 꽃받침이 푸르다 그래서 청매, 홍매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특히 분재 계통에서는 이 품종의 이름이 정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월영이라 부르기도 하고 백매, 청매, 홍매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크게 나뉘어서 희게 피는 매화는 백매, 그 다음 붉게 피는 것은 홍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보다 분재 문화가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유입되고 있는 자료들이 주로 일본의 자료를 본뜬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피치 못하게 일본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백매라고 하면 이제 우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매화의 종류가 지금 보시는 이 오령이라고 하는 품종, 그 다음에 동지매라고 해서 약간의 그 아이보리 색깔이 나면서 꽃받침은 커피색, 그 다음에 수양매 또는 이제 능수매라고 부르는데, 그 매화 중에도 흡사 이오령과 같은 꽃의 형태인데 가지의 성질이 이렇게 능수버들처럼 쭉 늘어지는 그런 형태가 있고, 그 역시 또 이제 붉게 피는 그 비매, 능수 비매 또는 겹으로 피는 홍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요즘부터 보니까 그 수양매 중에도 여러 가지 품종이 유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매화가 꽃이 질 무렵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잠시 소개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꽃이 져서 꽃잎이 떨어지고 꽃받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매화는 실내에 둬도 약간의 바람의 이동만 있어도 꽃가루가 섞여 가지고 열매가 잘 맺어요. 흔히 보면 우리 시민들 중에서 그 매화 분재에 있어서 꽃을 보고 나서 그 열매, 그 이제 매화의 열매를 매실이라고 그러죠. 이제 매화나무를 매실나무 이렇게 흔히 부르는데, 일단 보통 부를 때는 그냥 매화라 부르고 매화의 열매를 매실이라 하죠. 매화나무, 그 다음에 매화의 열매가 매실. 자, 잘 달려요. 결실이 잘 되기 때문에 화분에 이렇게 매화가 결실되어 있는 그대로를 재미삼아 또 신기하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달아놓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사실 이 꽃이 피는 많은 양의 나무가 있다 보니 꽃이 지고 나서 이 꽃받침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업을 할 때 우연히 보고 이제 그냥 따주거나, 이미 결실이 되어 있는 매실이
조그맣게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런 걸 보고 따주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손길이 간다면 이렇게 꽃이 진 후에 바로 따주는 것이 매화의 체력 유지에도 좋고, 왜 그럼 또 달아놓으면 안 되는가 하면, 매화는 분재에 있어서는 그 감상의 포인트가, 매실은 그 감상의 포인트에 두지 않습니다. 매화 이 꽃을 감상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꽃이 지고 나면은 이제 꽃받침부터 잘라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왜 그러면 정리를 해줘야 되나? 노지에 있는 매화나무는 매실을 달려가지고 매실청도 담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화분에 있는 매화 분재에 매실이 달려서 그냥 내 눈앞에 매실을 두고 보다가 다음에 또 따가지고 매실청을 담든지 매실주를 담고 매화나무 분재 앞에서 매실주 한 잔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에 하실 수도 있지만, 자, 달지 않아야 되는 이유, 이 가지에 매실을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한마디만한 열매를 달게 되게 되면 이 가지가 굉장히 빈약해져요. 그래서 이듬해 되면 거의 가지가 말라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맞이하기 때문에 열매가 달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처리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잘라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매화나무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이니까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매화는 4월 말에서 한 5월 말경, 6월 초에 들기까지 잎이, 매화나무의 잎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현상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매화가 병이 들었나 하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것은 이제 매화꽃이 이제 지금 피고 또 노지에 있는 것도 이제 곧 6월 말경 되면 피기 시작하는데, 식물의 꽃이 필 때 그 시기에 꽃이 만들어져 가지고 핀다고 생각을 단순히 하시는 것 같은 경우가 있던데, 대개 최소한 6개월 내지 8개월 전에 꽃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화아분화라 그래요. 화아분화. 꽃눈, 화아, 꽃 화자, 눈 아자,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 화아분화 시기. 그 이제 매화는 5월에서 6월 정도, 4월 말에서 6월 정도 이 시기에 이 봄에 필 꽃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몸부림 또는 이렇게 그 움츠린 듯한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쑥쑥 자라는 거, 활기차게 자라는 건 이제 도장을 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망가듯이 길게 자라는 가지, 그래서 도장지라고 하는데, 수직으로 그냥 힘차게 이렇게 자라나는 그 가지는 꽃눈이 별로 없어요. 촘촘하게 자라나오는 거기에 꽃잎이 만들어지는데, 그 원리는, 힘차게 이렇게 쭉 자라는 가지에는 꽃잎이 잘 맺히지 않는 이유는 그 자라면서 에너지가 거기에 소비가 되는 거죠. 원활하게 유통이 됩니다. 그런데 촘촘하게 자라는 가지는 거기에 양분이 마디마디마다 많이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도톰한 꽃눈들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물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준다든가, 또는 거름을 많이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꽃눈이 적당히 주는 것보다는 많이 맺지 못한다,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꽃자루를 딱 따준다. 꽃자루를 딱 따준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 둘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매화와 비슷한 또 꽃이 피는 게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살구입니다. 살구. 그럼 살구꽃과 매화꽃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점이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자, 매화는 자, 보시다시피 꽃 받침이 이 꽃잎에 딱 붙어 있어요. 그대로 딱 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구 종류는 이 꽃 받침이 들고 있어요. 반대로. 그 이제 경상도 말로 해 딱 디비졌다. 말이 거칠죠. 뒤집어지듯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꽃받침을 이렇게. 자, 잘 보이시나요? 꽃받침이 꽃잎에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것은 살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흔히 그 살구꽃은 약간의 그 아이보리색 계통으로 약간 그 밝은 흰색보다 조금 누른빛이 약간 도는데, 꽃받침 역시 이런 줄기 색깔과 같은 이런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살구 종류도 좀 몇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분화 시키면. 그리고 요즘 보면은 대실, 예실, 그러니까 큰 매실이라 해서 이제 대왕 매실 뭐 이런 품종들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교배를 통해서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 왕살구라는 품종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부르던 왕살구라고 하는 그 품종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살구는 살구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냥 왕매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던데, 그 왕매실과 그 다음에 왕살구는 방금 제가 꽃받침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그 형질이 순수 매실 계통인지 살구 계통인지를 구분하는데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핵과 종류. 자, 복숭아, 살구, 자두, 매화, 이런 앵두까지 이런 계통을 보면은 그 씨앗이 굉장히 단단한 그 물질로 덮여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씨앗으로 되어 있는 종류는 서로 교배가 가능하다. 즉 접목을 해도 접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또 접목 이야기 나오면 또 광범위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복숭아와 매화의 접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화 같은 종끼리는 기본적으로 되죠. 사람으로 치면 혈액형, B형은 B형, A형은 A형 기본적으로 되죠. 그리고 또 A형과 또 다른 혈액형 서로 이제 되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처럼 서로 수혈이 가능한 그런 혈액형이 있듯이 이 식물에도 접목이 가능한 품종이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간단히 보면 같은 단일 품종 매화와 매화는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계통인 매화와 살구, 자두, 복숭아 이런 계통 서로 접목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부 반응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인체도 생체 이식을 하다 보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아주 곤란한 상황이 오죠. 그런 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그런 형질이 있어요. 그래서 매화나무와 복숭아나무를 접목을 했을 경우에 초기 성장 한 4, 5년은 아주 활발하게 잘 자라는데, 그 이후가 되면 그냥 그 접목 부위가 툭 부러지듯이 깔끔하게 딱 떨어져 분리가 돼버려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런 이상 반응 형질의 거부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6, 70년대에는 묘목상들에서 초기에 생장이 아주 좋으니까 복숭아에다가
매화나무를 접목을 해서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후에 몇 년 지나니까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거는 거부 반응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접목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이후로는 알고는 접목을 하지 않죠. 자, 뭐 나무 하나를 가지고도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매화꽃이 지고 나면은 꽃자루부터 정리를 해서 매화 분주에서는 매실이 달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과 매화의 대략적인 품종, 그 다음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찍어준다면 좋아요. 저도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